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1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해소가 되고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게 바로 증시 훈풍으로 닿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을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1,310원대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는 반등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네이버가 깜짝 실적 보여주면서 AI 챗봇주를 견인하며 강한 탄력을 나타냈죠. 네, 네이버가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부턴 생성형 AI 서비스 성과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히면서 AI 챗봇 관련주까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24% 급등했고요. 바이브 컴퍼니, 솔트룩스 등 AI주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기대감이 주는 에너지가 더욱 커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성장주 장기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론 바론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오는 2025년에는 현재 2~3배, 7년에서 9년 후에는 5배에서 6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난밤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10월 개인 순매수 상위 탑5 종목은 LG엔솔,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상위 5개 종목 가운데서 4개는 바로 2차 전지주죠. 하지만 같은 기간 2차 전지 대표주인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37조 원 이상 증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행히 테슬라 반등과 함께 2차 전지주도 살아나는 분위기죠. 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이 7%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2거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며 40만 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 그룹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6%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게임주 신작 기대감의 기지개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스타에서 공개될 게임사들의 신작 라인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외에도 베일에 쌓여있던 크래프톤과 스마일게이트의 출품작도 공개가 되면서 모처럼 신작 기대감에 게임주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게임주들도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네, 11년 만에 신작 출시를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는 NC소프트가 오늘 8% 급등세를 보였고요. 위메이드 맥스, 넷마블 등 대부분 게임주들이 신작 기대감에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7일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게임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실적 일정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게임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코스모신소재,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입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제 주위에서도 가장 많이 좀 물어보는 이야기가 지금 뭐 물 타도 되는 구간일까라는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이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자, 이제는 좀 물을 타도 될 수 있는 구간인지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는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부장님? 일단 뭐 신호라고 본다면은 일단 이제 금리적인 부분, 일단 근데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를 통해서 뭐 전기차의 수요 둔화는 여전히 지속이 된다. 또 거기에 주요 소재 가격의 하락도 그렇게 이렇다 할 반전은 크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반전의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테슬라가 6%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근데 급등했던 이유가 전기차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도 이제 미래에 다른 여타 전기차나 배터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지금 전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수가 뭐 외국인들 해외 시장 중심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좀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서 가장 낙폭이 컸었고 또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뭐 쇼커버 유입이라든지 또 낙폭 과대에 따라서 가장 또 빠른 또 반등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이제 2차 전지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환율이 소폭 그래도 약세를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반대폭 대비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순매수량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음 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다시 이제 박스권 정도로 회귀할 것인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다음 주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뭐 시황에 따라서 일단 좀 그런 좀 등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테슬라가 좀 올라주니까 오늘 조금 심리적으로 해소가 된 것 같기는 하나 이 테슬라가 2차 전지만을 보고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그 2차 전지주가 또 공매도 이슈도 좀 시끄럽습니다. 지난 1일에 LG엔솔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고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내내 공매도 거래 대금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2차 전지 공매도 현황이 현재 좀 어떤지 그리고 공매도 추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좀 경계의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뭐 공매도가 워낙 지금 광범위한데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약세고리를 형성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33만 주나 하루에 공매도 나오는 게 하루에 1,000억 이상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주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는 대략 한 50만 주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주일 동안 전체 상장 주수 1.31%에서 1.5%까지 증가하는 모습인데 역시 실적이 뭐 이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해도 그거를 오히려 반등을 이제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10만 주 정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0.59% 잔량 대비 0.59%에서 0.42%까지 다소 완화되는 그래도 뭐 하락 추세를 크게 이제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또 가장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일 동안 4.2에서 5.14%까지 약 1% 가까운 공매도 증가로 약 90만 주. 그러나 이제 4거래일 동안은 좀 횡보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는 이제 아까 삼성 SDI처럼 6.9%에서 6.23%로 잔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16만 주가 감소한 166만 주.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약간씩 최근에 증가했던 부분들 한 1% 정도 증가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또 이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기류가 나타난 에코프로나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75에서 3.76%로 1.1% 증가하면서 약 80만 주 정도가 증가해서 290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이제 그 셀 업체와 이제 양극재 업체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핵심은 지금 이 공매도가 이제 과연 이 미국의 금리에 대한 동결과 국채 10년물에 대한 하락이 약세의 모멘텀에서 약간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 반전이 어느 정도 이제 연속성을 가질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대차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 의지와 그리고 역시 이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인 어떤 중단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조금은 관망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금리가 또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할부금융,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하락은 자동차에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라는 것은 할부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기차가 또 비싸고 해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우리가 좀 약간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한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광범위하게 지금 나타났던 네. 테슬라의 어떤 점유율의 확대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이제부터는 뭐 하락이 좀 속도가 둔화되고 금리가 또 안정되는 부분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자 매도의 기술을 오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올려봤는데요. 두 분의 사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김성준 부장께서는 코스모신 소재에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고사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부터 볼 텐데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오늘 가장 강했죠. 자 박한필 파트너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동안에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정제 마진의 개선과 또 원유 재고에 대한 평가가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SK온의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적자가 어느 시점에 좀 축소되고 흑자 전환할 거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도록 계속 이제 유인했었던 게 바로 IRA와 그다음에 이 첨단 소재에 대한 이제 역시 AMPC라고 그러죠. 네. 자금 지원인데 이 AMPC가 점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 공장을 확대함에 따라서 수혜 금액이 커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이제 흑자가 상당히 좋았던 것은 역시 이런 AMPC에 그 관련한 수혜인데 SK온이 일단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고 네.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함으로써 반전의 실마리는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이 반등이 추세적일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 조금은 미지수다. 특히 이제 배터리의 전반적인 업황은 조금 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SK가 이제 공급하는 이 지금 배터리 쪽이 포드하고 그다음에 BMW 이런 쪽인데 시장에서 이 부분만 뭐 크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점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포드나 BMW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뭐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금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그 SK온의 적자가 축소가 되고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앞으로 키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 배터리 사업의 3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모두가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SK온은 뭐 4분기 흑전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미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도 상당히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네. 상반기 전체 세액 공제 금액이 1,670억이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만 2,09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얘기는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일단은 이제 영업 손실을 861억까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동 초기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율은 좋아질 테고 그렇다면은 생산성은 더 좋아질 개연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을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판매가 조금 둔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양적인 증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구간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SK온의 이제 영업 흑자 전환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 단지 1, 2분기 정도의 수치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성은 뭐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일단은 이제 SK온에 대한 부담감들도 많이 털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또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방 산업이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이제 상승으로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배터리 3사의 3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죠. 이제 소재 업체에 비해서는 셀 업체 3사의 성적표가 예상외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실적 차별화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박한필 파트너님? 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또 SK 이제 이노베이션즈도 이번에 그
미국에 이제 지원된 SMPC가 일단 긍정적인 어떤 실적의 완충제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 셀 업체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지지 라인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은 아직 리튬 가격이라든가 알루미늄이나 기타 이 메탈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쫓아서 계속 하강하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매출의 감소세를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나올 수 있을 건가는 아직은 굉장히 미지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은 이 메탈 가격에 의해서 아직은 분명한 저점을 만들어낸다고 보기엔 좀 아직은 이른 시점이고, 셀 업체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금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차별적인 조금은 완충 역할, 특히 SDI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은. 그리고 이 좀 어떤 양극재 업체보다는 이제 지주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방향은 좀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그런 주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조금 뭐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 나가야 할지 아니면 좀 뭐 탈출을 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할지, 사실 위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2차 전지 회사랑 다르게 그래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정제 마진, 또 납다 가격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밑받침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실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격적으로 좀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인데요. 지수가 나름 그래도 좀 안정을 찾고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면서 박스권 정도로 간다면은 지수가 V자 반등을 강하게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에서는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부근까지 행위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 네네. 자, 이어서 코스모신 소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의 불씨를 살렸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 좀 스탑 주셨잖아요. 길게 좀 박스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모신 소재는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양극재 소재 업체들 최근에 뭐 업황은 계속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네.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이 코스모신 소재가 그렇게 공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스탑 사인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유상증자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청약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1만 원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청약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일 텐데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주 인수 물량이 전체 상장 주식의 한 5% 정도 되는데 이달 28일 날 신주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보유 물량은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 날 정도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청약이 들어갔다면 일정 부분은 조금 주식수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전 줄여가면서 네. 기존의 보유 물량은 그러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역시 업황이 강하게 턴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종목을 봤을 때도 신주 인수 물량 28일에도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자. 자, 박한필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 있을까요? 뭐 강력한 고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 흐름의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실적이 크게 턴하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네. 3분기 실적은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동종업계 타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특히 순이익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대체로 그 업계의 평가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다른 업체보다 여러 가지 뭐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은 선순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물론 뭐 증자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MSCI에 이제 편입도 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지금 공매도 불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차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증자 이후에 수급이 약간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잘 이겨내면 4분기에 네. 그래도 단단한 추세를 형성했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인내하면 효과적인 어떤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네.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도 코스모신 소재를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코스모 화학과 어쨌든 더불어서 코스모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소재 업계 내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던가 뭐 어떤 이익 견조세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좀 나름 선방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로
주로 과거에는 이제 삼성 SDI를 중심으로 이제 ESS 중심의 매출이 양극재 매출이 좀 나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LG화학향의 이제 EV용 그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마진이 더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모 화학을 통한 그런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산업들 그리고 또 이제 전구체 사업도 곧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원가 절감의 하나의 좀 요소로서 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뭐 이번에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막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총이 4조 9천억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물론 향후에는 계속해서 좋아지겠습니다만은 그걸 이것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또 업황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그럼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은 다른 2차 전지주와 마찬가지로 7월 이후로는 조정 구간이고 8월부터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좀 수익에 여유가 있는 구간이지만 또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권이시잖아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박한필 파트너께서는 그러면 긴 호흡으로 어떻게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손실을 조금 메꾸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전체 물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한 14만 한 2천 원 정도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은요. 대략 이제 그 14만 한 2천 원 정도에서 이탈을 시도할 때는 좀 사서 17만 5천 원, 18만 원 구간 위에서는 좀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일단은 좀 일부는 스캘핑 전략을 가져가는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지는 않은 전략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기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손실이 좀 늘어나신 분들은 물타기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좀 팔았다가 내려와서 좀 단가를 좀 하향 조정시켜주는 이런 하향 이동 평균 작업을 만들어가는 이동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작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게임 하면은 바로 또 신작 스케줄 빼놓을 수가 없죠.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 공개를 예고를 하고 있어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공개될 주요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신작 공개 전후로는 어떤 이슈를 기준으로 저희가 모멘텀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좀 가늠해 볼 수 있는지 파트너님께 들어볼까요? 네, 뭐 이제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뭐 게임 매니아들은 다 줄줄 깨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주요 업체들 다 있죠. 뭐 NC소프트, 넷마블을 비롯해서 위메이드라든가 다 나오는데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코로나 시점에는 다 집에 있으면서 많이 게임 할 거다 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 탔었는데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NC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계속 신작을 좀 뒤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최후의 1인을 향한 게임으로 이제 배틀 크러쉬 공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의 7개의 대자 이번에 이제 시연을 한 다음에 오리지널 굿즈도 공개해서 추첨으로 이제 해서 또 이렇게 모티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신작 공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 RPG의 이제 로스트 아크 모바일 체험존을 이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블루 홀스 스튜디오가 이제 신작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체험을 또 시키는 이런 체험존을 또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쿠키런 IP 기반의 신작이 또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금 모바일 쪽으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올해 부진했었던 게임의 어떤 수요가 살아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금리가 고공행진하던 이런 가파른 조정 구간에서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성장 섹터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게 이제 좀 상당히 아직은 그 확실하게 살아난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기에는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은 낙폭과대 반등의 기미가 역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뭐 다음 주 정도면 벌써 이제 게임의 실적이 나옵니다. 뭐 넥슨이라 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NC소프트 등의 이제 실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신중하게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이제 게임주 실적 기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부장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를 쭉 보게 되면은 작년 5월부터 국내 이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단 한 번도 플러스 성장을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역성장을 좀 거듭해 왔습니다. 네. 그런 틈에 또 외산 게임도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적까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물론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그런 것들도 저는 일정 부분의 반등의 빌미는 분명히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스타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게임주의 업황은 그렇게 썩 개선될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되 그래도 이번 달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구간에서의 한번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스타를 앞두고 게임주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 대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그 고와 스탑을 보면 완전히 엇갈렸어요. 박한필 파트너께서는 다 스탑을 주셨고 김성준 부장은 다 고사인 주셨는데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스론앤 리버티보 TL 그리고 말씀 주신 배틀크러쉬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 올랐는데요. 김성준 부장님은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다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턴어라운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주는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스탑을 주로 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탑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낙폭이 좀 컸습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신작 게임이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임박했을 때부터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열이만 9은 그렇게 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그래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한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긴 본데 너무 좀 낮네요. 지금 뭐 네. 121선까지 정도로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한필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까 이제 뭐 게임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그 인식은 그런 겁니다. 아직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크고요. 특히 이제 그 게임,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게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스케줄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많이 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제 그 모바일 쪽으로 뭔가 승부를 거는데 모바일 자체도 아직 그렇게 굉장히 활기를 띨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 판매 동향을 보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NC소프트가 이제 올해 연말에 또 뭐 이번에 지스타 관련해서 배틀크러쉬 또 내년에 또 준비한 게임들이 있긴 있는데 나오는 걸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네.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스타 관련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미 조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는 단기 승부도 조금은 타이밍이 약간만 꼬이면 또 약간 어려워질 수가 때문에. 있어서 네. 쫓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께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스탑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 많이 지금 떨어져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또 아닐 것 같은데 그 네.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럼 짧게 본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 좀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네. 1차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27만 9천 원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요 라인을 좀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벌써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력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고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물타보는 전략도 있겠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은 매우 중요한 자리가 22만 8천 원이거든요. 이게 깨지면 또 한번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 미국 금리 압박이라든가 시장의 전반적인 압박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오위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신저가를 기록한 후에 하방을 확보하고 저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분의 의견은 똑같은데 자, 박한필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게임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보시기 때문에 네오위즈도 지금은 쫓아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네오위즈가 이번에 상당히 기대감이 피해 거짓 이게 네.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어가지고요. 실제로 출시되면서 나오는 어떤 판매고가 조금 실망을 끼치니까 100만 장을 돌파했는데도 어닝 쇼크처럼
아주 상당히 매출의 어떤 그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거겠죠.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에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네. 기대감 때문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매물이 위에서 계속 저항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스탑을 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잖아요. 여기도 좀 단기적인 관점인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2021년도까지 국내 블록버스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출시하고 한 2달까지의 평균 매출이 한 2천억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800억대로 줄었는데 피해 것이지 물론 기대감이 커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100만 장 넘었고 원래 연간으로 한 150만 장까지도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숫자인데 주가는 실패의 위치에 와 있다라는 시장이 너무 부분들이고. 기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게임주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팔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구간이다라는 차원에서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셨고요.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이노베이션과 코스모신 소재,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원금속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현재 6%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 관련주인 NX도 3%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도 4%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한샘 역시 55,000원 선 지나가면서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SN테크가 9%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게임주 주가 괜찮았었죠. 썸에이지도 4%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 상승을 하고 있고 또 LED 관련주인 루멘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큰 시세 없었는데 현재 8% 강세 보이면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YOM 보시면 폴리에틸렌 필름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현재 8% 강세 보여주면서 78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CJ 시푸드 우선주가 3% 넘게 하락하면서 18,5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리 니켈강산 시추탐사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락 전환한 STX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영풍재지 보시면 7거래 연속 하한가 끝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5%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4,16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아이센스가 현재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 업체인데요. 컨센을 하회한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4.5% 하락하면서 24,0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원개발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상철도 특별법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토목 전문 회사인 우원개발 오늘 15% 강세를 주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3,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누리플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한 부장 덕산 테코피아, 김성준 부장 SK, 박완필 파트너 뷰노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청한 부장의 라이징 스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동사가 이제 신규로 진출하는 게 그 전화기 첨가제 사업인데 이게 현재 그 내년 정도면은 캐파가 2,300톤 정도 되고 향후에는 10,000톤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지금 테네시 그 지역에 미국 테네시 지역에 증설을 하고 있는 그 전액 공장 같은 경우가 2024년도 말에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2025년도에 한 7천억에서 8천억까지 예상이 되는데 현재 동사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간 동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OLED 소재라든가 반도체, 2차전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한 1,1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2025년도에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그 SK 온이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 테네시 지역에 전액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완공 예정은 한 2024년도 말이나 2025년 초가 될 건데 이 캐파가 6만 톤입니다. 그래서 키로당 10달러 정도로 산정하게 되면 연간 매출이 7천억에서 8천억에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전화의 첨가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년 정도 그 2,300톤 정도 캐파가 돌아가게 되면은 최소 매출 700억 정도가 나오고요. 향후 2025년까지 5,000톤에서 10,000톤까지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의 매출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2025년도나 2026년도 가게 되면은 동사의 매출이 1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걸 좀 계속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 그래서 본 거고요. 우리 연간 매출이 1,000억 수준인데 한 2, 3년 지나면은 매출이 10배 올라가는 그런 성장성을 가졌으니까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다만 올해까지는 아직은 실적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고 올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요. 내년부터 크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클 것 같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가져왔고 다만 동사가 이제 그 증권사 목표가라든가 리포트가 마땅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는데 하반기 없다 보니까 목표치라든가 컨센이 없는데 일단 큰 그림은 한 3년 정도 되면은 매출이 1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긴 관점에서 좀 보시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이게 저점에서 그래도 올란 종목이라서 종가 정도 18,000원에서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하시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담지 마시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그냥 밸류에이션을 아직 산정을 제대로 안 해서 일단 신고가 라인 때 3만 원대에서 3만 원 정도로 좀 잡아보고 손저가 저점 1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덕산테코피아가 매출이 1,000억인데 2, 3년 후에는 1조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만큼 한번 내용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SK 가지고 오셨는데 지주사가 등장을 했네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예, 뭐 최근 1,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취득 후 소각 결정을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도 66%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 최고 수준인데 자회사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하반 경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반 경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매력적인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예, 뭐 오늘 보셨다시피 아까 SK 이노베이션 어닝 서프라이즈도 확인을 했고요. 네. 특히 또 하나의 주력 자회사인 SK ENS의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SK ENS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 등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 이상의 안정적으로 이제 LNG를 공급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2025년에는 또 이제 호주에 추가적으로 해상가스전에서 이제 그 채굴이 시작이 되면은 연간 650만 톤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체 발전소에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이제 3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뿐만 아니라 최근 뭐 중동발 위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이제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박업체 왓슨에 대한 이게 매각에 대한 그런 결정이 좀 있었는데요. 만약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은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물론 최근에 또 소카 지분도 일부 좀 매각을 해서 일정 부분의 그 매각 차익도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지분 가치는 할인을 받더라도 현금은 사실 할인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면 11조의 시가총액인데 현금이 1조 원 이상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자산 가치의 증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최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부담 없이 담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회사들이 뭐 실적도 좋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막 개선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아주 길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7만 5천 원 정도 수준, 최근에 이제 상반기 때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권 정도를 1차로 목표를 하고요. 네. 이제 순절 가격은 13만 9천 원 정도로 제가 지금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완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전일도 저희가 AI 의료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뷰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매력적일까요? 뷰노는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최근에 JLK라든가 이제 딥노이드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 병원의 뇌 솔루션으로 이제 상당히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뷰노도 국내 이제 딥카즈와 같은 모델로 이제 이 심혈관에 관련한 심정지 예측 예후 솔루션을 이제 공급함에 따라서 이 확장성, 국내 확장성과 해외에서 또 역시 미국의 FDA의 이제 혁신 신약으로 결정되는 이 딥카스의 기대감과 이미 또 미국에서 이미 혁신 딥브레인이 FDA의 또 혁신 기기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오늘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딥브레인의 뒤를 이어서도 딥카스가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딥카스는 국내에서도 이미 그 비급여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에 이제 30개 병원 정도가 이미 도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또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그 병원들이 한 30개 정도. 그래서 한 45개 정도까지 이제 충분히 진입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구독 서비스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 심정지를 이제 미리 예우한다. 이번에 특히 이제 이 중국의 리커창 전 총리가 이제 심정지에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많은 연간의 이제 사망자가 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딥카스는 이번에 혁신 의료기기로 6월에 이미 선정이 됐고요. 또 딥브레인도 그렇습니다. 딥브레인은 이제 FDA에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료 이쪽에 이제 등재가 되는 쪽까지 진입이 됐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이 지금 AI와 관련된 루닛이나 또 뷰노 또 JLK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금리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닥을 잡는 것은 또 금리의 하락의 가장 큰 어떤 수혜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은 굉장히 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AI 솔루션은 구독 서비스로 또 내지는 이제 관찰과 그다음에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지는 않죠. 아직 적자 상태에 있고 하지만은 매출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이번에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JLK나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이번에 뷰노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실적 가시화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뷰노의 가격은 얼마나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정도 좀 더 이제 확장성을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네. 지금 적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5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보고 조정이 나오면 27,400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이제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5만 원, 이제 손절은 27,400원 정도 제시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청환 부장의 덕산 테코피아, 김성준 부장의 SK, 박완필 파트너의 뷰노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함께해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박완필 와운의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바이오입니다. 미국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기업 우리바이오는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천연 대마 원료 등을 개발하고 있어 대마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10% 급등하면서 마감한 만큼 강한 힘 이어가고 있습니다. 3.5%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자동차 부품주인 아진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호실적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2%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릿인데요.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10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신규 글로벌 고객사 확보 소식에 어제 25%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9% 급락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2.5%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사절단이 핑크퐁을 방문할 계획이란 소식에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가 오늘 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2% 상승 주고 있습니다.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머큐리입니다. 적외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나왔죠. 정보통신 장비업체 머큐리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4% 상승 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특징주 2위 삼성출판사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종합 콘텐츠 플랫폼 업체로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대표단 핑크퐁 방문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4%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2%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모멘텀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 재료가 그 장중에 좀 반영이 좀 됐었고, 그거 한 4% 올라오고 이게 이제 좀 뒤늦게 추가로 알려지면서 2% 올라왔는데 매년 지금 분기 실적이 여전히 좀 적자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에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왔던 재료가 그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그 베베핀 컨텐츠가 계속 좀 순항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 한번 나오고 그 눌림목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들어가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긴 하나 일단 그 아직은 적자 기업을 감안했을 때는 시간의 정리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자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반등 시 정리하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부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다행히 급락세를 딛고 2거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부장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2025년까지 장기적 시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또 신규 매수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입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뷰에는 변함이 없으실까요? 잘못 전달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연말이나 뭐 그 이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이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 하락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이동 평균선 또는 이제 120개월 그 이동 평균선에서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정책 금리를 정할 때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그러니까 그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들이 판단이 되면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라든가 기술주들이 반등 나왔던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된 것이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도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고요. 이제 4분기라든가 특히 내년도의 그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됐는데 제가 에코프로 BM 요 차트를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요.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올라갔는데 주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 효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곧바로 반영됐고요. 딱 요거 그 비율만큼 올라갔던 것이고 올해 사실은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좀 저조하다 보니까 대략 4천억대 정도, 5천억이 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실적 계속 우상향 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들 다 마찬가지고
월별 수출액 데이터를 그대로 좀 따라가는 흐름의 양극재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은 지금 구간의 2차 전지 종목들 충분히 사기는 부담 없는 가격이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궁금했던 게요. 에코프로는 하락한 반면 에코프로 BM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차별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반등이 먼저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41선을 이탈하면서 거기에 하회하다가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241선 위로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두 종목 간의 어떤 키 맞추기를 일단 했는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11선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물대에 맞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좀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요 예측 결과를 좀 기다려서 에코프로과 에코프로의 비행 간의 키 맞추기와, 그리고 오늘 유독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창고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좀 나왔던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그동안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이 양극재 업체들이 크게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양극재주의 조정 구간에서 2차 전지주 내에서 주목할 업체 혹시 있을까요? 양극재는 그냥 가장 기술력 있는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비엔도 좋고 코스모 신서도 좋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극재 말고도 좀 볼 종목들은 그전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소외되었던 동박이라든가 전액 쪽도 지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덕성테크코피라든가 지난주 SKC 같은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025년도가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장을 짓는 전액이라든가 동박 기업들도 다 동방성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적어도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성장을 보고선 같이 그런 소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 투자할 시점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C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도 좀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긴축 종료 기대감이 아시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계지수 어제보다 0.7% 오른 3,030선에 마감했고요. 선전도 1.2% 강세입니다. 항생지수 마감을 앞두고 2.4% 뛴 17,662선 지나갑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통제를 목표로 하는 핵 군축 대화를 갖습니다. 양국이 핵 군축을 의제로 만나는 건 오바마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이 핵 군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 전력 상황과 정책을 파악해볼 기회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 개장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애플의 실적 여파로 파란불입니다. 이 시각 현재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미국 증시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보고했지만 전체 매출은 4분기 연속 감소입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 줄어든 것에 주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화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